2022년도 2월 둘째 주에 추천했던 종목 리뷰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수소 입법을 앞두고 벼랑 끝에 선 LPG 충전소라고 해서 E1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여전히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주가상 나아지지 않은 모습을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상반기도 채 끝나지 않았고 사실 지금 1분기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두세 달 정도는 더 기다려 봐야 좀 그 변화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봉이니까 또 이번 달 그리고 뭐 다음 달 5월, 6월 요쯤 가야 좀 지지부진하다가 뭐 이렇게 오름세를 타든지 할 것 같습니다. 수소 입법이 좀 빨리 돼야 될 텐데 그것도 좀 문제이긴 하고요. 그래서 3천억 정도 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 혹은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수소 입법에 대해서 어쨌든 드라이브를 한번 걸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판가 인상을 또 했네요. 60원 인상했기 때문에 또 실적은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이 55억을 찍히면서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됐고, 롯데케미칼과 공급 계약을 맺기는 했지만은 또 배당도도 2,200원,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2,200원. 55억인데, 그죠? 네. 어쨌든 주주 친화 정책 정도이긴 한데, 그게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같은 계열의 SK가스입니다. SK가스 같은 경우에 오늘 2% 하락했고요. 이때 잠깐 급등을 했었네요. 2월 마지막 주 정도에 급등을 했었는데, 수소 사업 구체화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SK는 항상 이런 LPG 수소 이쪽 할 때 갖고 왔던 회사이고, 또 롯데케미칼과 또 조이트벤처에 주목을 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오히려 롯데케미칼은 가라앉았거든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물론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잘 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된다든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워낙 저평가다 보니까 워낙 저퍼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크게 지금 뭐 상승되어 있는 가격은 아니라서 투자 시기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소 쪽에 테마에 혹시 투자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요런 종목을 좀 하나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롯데케미칼 잠깐만 한번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20만원 간당간당한데 20만 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바닥. 그 전주 요거 설명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 한 달간 계속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저평가, 역사적 바닥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려왔어요. 지금 또 내려왔고, 오늘 또 뉴스 나온 거는 수소, 속도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 목적의 충전소 운영 추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 부분들이 긍정적인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지금 하락하는지를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꾸 이렇게 좋은 얘기만 나오고 유가에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에틸렌을 생산을 많이 한다라고 과거에 제가 7월, 8월 요때부터 설명을 드렸던 기업인데, 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롯데케미칼이 사실 좀 연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자회사 중에 롯데정밀화학인데, 이 회사도 지금 같이 힘을 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 자사주를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 8만 1,000원 정도를 넘기지 못하고 계속 꼬꾸라지더니 오늘 드디어 빠졌습니다. 뭐 문제는 뭐 외국인은 사는데 기관 자꾸 팔아요. 기관 자꾸 팔고, 공시에도 오늘 많이 샀고, 태지주주에 많이 샀고, 또 금리 상승기 안정적 대안이라고 써있는데 불구하고 주가 계속 떨어집니다. 여기도 어쨌든 역사적 바닥 구간인 것 같고 저평가 구간인 것 같고, 잘 모아 가시면 그래도 10만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의류 성장 주들이죠. LF, LF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월봉상으로는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것 같고, 주봉상으로는 좀 된지 좀 올라온 지 좀 꽤 됐고요. 그죠? 그때 뉴스 이후부터 거의 올라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봉에서도 보시면 그때 2월 둘째 주니까 요 기간에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니까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주춤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실적 때밖에는 사실 움직일 게 없죠.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패션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지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호재만으로 지금 움직이진 않습니다. 수소 쪽, 그쪽 이제 그 아라미드 섬유 요쪽과 이제 화학 쪽 같이 좀 적용이 돼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반기를 좀 보자고 최근에 보고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삼성물산 안에 이제 패션 부분이 있긴 한데, 삼성물산도 지금 러시아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조금 연관이 있죠. 어쨌든 간에 해외 플랜트 수주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 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좀 되어 있고, 물론 실적 이런 부분은 전혀 나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장 사업이 굉장히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또 사업은 아니고 대신에 배당의 매력 정도밖에 없는데 배당도 사실은 지금 뭐 말 나온 건 없는 것 같고요. 전자공시 나와 있나요? 네. 네, 뭐 아직은 말이 없어요. 네, 그래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 얘기 나온 건 없고요. 네, 뭐 2년 만에 뭐 공모채 복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공모채가 지금 사실은 많이 이제 수요가 없을 텐데 물론 삼성가 안에서 돈을 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잘 해보길 좀 바라고요. 네, 어쨌든 좀 뭐라고 할까요? 러시아발에 대해서 좀 털고 났으면 좋겠고 또 지주회사 전환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든 하든 간에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삼성물산은 주가가 안 갑니다. 이러다가 올해 연말에 그냥 배당주로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죠 1분기에 성과 공개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거기에 이제 또 연관돼 있는 게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예, 어차피 롯데케미칼도 했어야 됐네요. 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 2차전지 배터리 쪽의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소 산업도 이제 충청이랑 울산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듯이 전기차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동되어 있는 회사가 솔루스 첨단 소재. 제가 지금 굉장히 제일 유심히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유상증자도 있고요. 잘만 하면은 정말 좀 극대화, 평단가 좀 극대화해서 요 고점, 전 요 고점까지도 넘는다고 보는데 요 고점을 넘는,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지정적 리스크 때문에 혹은 또 연말 수급 이슈 때문에 무너졌던 이 주가가 다시 튀어 올라서 진짜 역사상 고점이 어딘지 모르는 그 곳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당분간은 근데 그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혹은 그 물량 소화 때문에 점점 시일이 가까울수록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현재 발행가는 48,9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돈하고요, 또 추가 매수 이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좀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로드맵을 좀 잘 짜보시면은 정말 큰 수익이 날 겁니다. 저도 여기에 이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 시기가 아직 좀 몇 주죠? 저희가 한 4주? 아직 한 4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거래일수는 한 20일 정도, 19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주가가 무너졌을 때 들어가도 됩니다. 아직 러시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 그 중국에서 양회 현재 진행 중인데 뭐 뉴스발로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지금 뭐 제로 코로나에 대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충격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까지 해서 끝내봐야 알겠지만은 네, 어쨌든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PP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원료 핵심 국산화 성공했던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네, 아직도 좀 견고하게 아직도 지켜내고 있는 모습. 네,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도 최근에 많이 상승하면서 사실 수익을 많이 줬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2월 11일 날, 네, 2월 10일이면 거의 저점에 설명을 드렸죠. 요때 빠지기 전에. 네, 그래서 빠졌을 때 뭐 사셨거나, 이때 올라왔을 때 사셨으면, 와,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뭐 평단가가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낮게 잡아도 17,500원 정도 이제 복귀했을 때 잡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뭐 한 7,500원 정도 올랐잖아요. 예, 7,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수익이 또 어마어마하죠. 거의 50% 이상 급등을 또 하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이 펼쳐졌고 그래서 꾸준히 두산중공업 괜찮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고 핵심 사업을 많이 갖고 있다. 물론 올라간 건 원전으로 올라갔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모멘텀들이 아직 다 발현도 되기도 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좀 두산중공업 좋다라고 보고 유상증자까지 완료가 되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신규 상장일이 오늘이었군요. 네, 오늘 신규 상장을 했고요. 네,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영향을 안 받았네요. 그만큼 지금 모멘텀이 세다라는 얘기 방증인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좋은 모습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사와 함께 그 오림피터S라는 회사, 오림 기계였겠죠. 네, 여기도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 예,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한 달 전이라고 하면 사실 그때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수급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라서 주가들이 많이 빠졌던 부분을 상쇄시키면서 올라와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났을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거고 제가 뭐 찍어서 뭐 올랐다기보다는 수급적으로 이슈가 됐었을 때 추천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누구나 이렇게 한 번에 쭉 빠지고 있을 때는 누구나 투자할 매수 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실 때 정리한 물량들 좀 들고 계시다가 폭락 시장에서 나왔을 때 쭈쭈파는 예, 그런 투자 스타일을 좀 앞으로도 기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수익 난 거 빼가지고 그쪽에 다시 또 그 물타기 하고 이러시면 사실 또 급락장에 나왔을 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현금을 잘 모으는 전략.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모아서 네, 수익 난 건 난 대로 또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된 거는 그냥 그대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그 주식 종목을 들어가서 좀 큰 수익을 좀 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분산으로 해서 물타기를 좀 진행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을 해야 되고, 물론 본인 종목이 물려 있는 그 섹터가 테마성이었다 이런다면 사실 답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SPOC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테마였죠. 수소 테마. 그래서 수소 테마를 좀 잘못 들어가서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그래도 수소라는 건 어쨌든 그 수소 경제 로드맵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해서 좀 딜레이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갖고 있던 거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깔끔하게 네, 손절을 진행을 했죠. 거의 100만 원 넘는 정도의 이제 손절 금액을 네, 손절을 했고, 지금 현재 거의 뭐 한 절반 이상 네, 이제 복구를 지금 하에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뭐 화장품 이런 주다 보니까 이 종목들은 어쨌든 갖고 가면은 되기 때문에 천천히 물을 타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두 종목 같은 경우, 그리고 그 테마까지 이 세 종목은 아직 모멘텀과 장기적으로 좀 봐도 되겠다라는 싶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돈이 필요하진 않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회사들 많죠? LS 자회들 굉장히 많고, 여기 엠트론 이번에 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좀 받았는데 뭐 그건 시장에서 반영은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도 제가 같이 말씀을 많이 드렸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SK스퀘어, 네, SK스퀘어도 말씀을 드렸고, SK는 지금 당장 가지는 않을 것 같고, SK스퀘어, 그 다음에 적어놔야겠네요. SK스퀘어 이쪽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네, 이쪽 정말 괜찮습니다. 네, 계속 보고 있고, 그다음 롯데렌탈, 롯데렌탈이 이미 지금 이제 조금씩 발동 걸고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지워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롯데렌탈도 괜찮고요. 요 정도? 요 정도만 있어도 사실 금액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SK스퀘어도 지금 최근 다시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보면, 이 종목을 뭐 추천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지금 물려 있기 때문에 수익 상태는 아니고 여러분. 네, 그래서 3.81% 빠졌고요. 네, 10회로 200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이때 빠진 거 빼고는 거의 저점 부근에 지금 다시 다다랐고, 네, 여기 올라갈 때 이제 매도를 못 했죠. 네. 그리고 지금 다시 내려올 때 오늘 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 가지고요. 네, 평단은 좀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올라갈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자산 규모가 7조 근처입니다. 여기 10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최소 2조 정도는 더 금액이 들어와야 되고, 또 러시아에서 MSCI 지수가 빠지게 되면 그 비중만큼 이제 한국 지수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SK스퀘어도 일정 부분 금액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신규 상장주 흐름 중에서 정말 좀 말도 안 되게 좀 나쁜 거고, 여기서 이제 상장 모멘텀들이 빨리빨리 나와주면 네, 괜찮죠. 나와주면. 근데 아직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심사 청구라는 걸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니면 아예 수급적으로 좀 괜찮은 타이밍에 내기 위해서 9월, 그러니까 3월, 9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10월 혹은 11월부터 그 두 쪽에 내거나, 아니면 아싸리 3월 14일 날 장 시작할 때 이때 이제 띄우면 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4거래일 양쪽으로, 휴일 가운데니까 양쪽으로 월화, 목금 요 기간에 네, 어떤 뉴스가 나온지에 따라서 SK스퀘어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추천 종목에서는 그 많은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영상이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